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이 돼서 문제가 몇 개 일어나니까 도미노처럼 망하는 거고,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질문 올리신 것 중에 하나 답변 드릴 텐데요. 환경신문에 난 기사라고 하네요. 갭 투자자 파산 도미노 이런 내용인데, 기사를 봤더니 어떤 투자자는 수백 채를 갖고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잘 살고, 어떤 투자자는 수백 채 소유하다가 관리 못해서 망하고, 그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채, 수백 채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잘 되냐, 왜 이런 거냐, 그리고 많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건데, 이거는 사실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남자분들은 자동차 살 때 뽑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AS 받으러 다녀야 되고, 자꾸 문제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나 똑같아요. 부동산을 수백 개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문제 있고 누구는 문제 없냐, 이 말의 그 근원은 뭐냐면, 이 현상의 근원은 뭐냐면, 잘 샀냐 잘못 샀냐예요. 똘똘한 거를 수백 개를 갖고 있냐, 개수만 수백 개를 갖고 있냐,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결정한 순간에 뒤에 일들이 예견되는 거지, 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경제 위기 이런 것 빼고는. 차를 뽑기가 잘 됐으면 웬만하면 고장 안 난단 말이에요. 잘 탄단 말이에요, 쭉. 근데 잘못 사면, 이건 샀을 때 이 뒤에 문제는 예견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채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 채, 한두 채, 서너 채만 사더라도 어떤 거는 애초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기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있으면 득대, 그 뒤에는 일단 사고 봐 하면서 개수만 늘리다 보니까 그냥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 차이만 적으면 돼. 그럼 이것도 사, 저것도 사. 나중에 문제될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사서 모으다 보니까 수백 개가 됐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이 돼서 문제가 몇 개 일어나니까 도미노처럼 망하는 거고,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개수가 많으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 정도 되면 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세입자들 연락받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이 많아요. 한 100채만 되면은 하루라도 전화가 안 오는 날이 없을 거예요. 거의 매일 전화해요. 문제가 됐건 간에, 이사를 간다고 한거 간에, 아니면 뭘 물어본다고 간에, 하여간 하루에 한 통 이상씩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직접 개인이 100여 채 넘는 거를 관리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다 전세를 두고 있고, 다 우량한 곳에 갖고 있다, 그러면 좀 다르죠. 근데 1년에 못 받아도 200통, 300통은 연락을 받죠. 전세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세입자가 바뀐다고 쳤을 때, 어떤 해 1년에는 100명이랑 다 연락을 해야 되고, 근데 100명이랑 한 번만 연락하지 않단 말이죠. 연락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재계약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치면은 1년에 100몇십 통에서 200통 이상은 연락을 받는다고 봐야죠.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자기가 일을 하면서는 수백 채를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그 정도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 몰아놓고 해야지, 전국에 펼쳐져 있다, 그러면 방랑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집에 생활을 거의 못하죠. 계속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어디 가서 좀 있다가 이렇게 해야죠. 예전에 한 70여 채 정도 갖고 있는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러. 그분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그 관리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기권이랑 충청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항상 KTX 타는 게 본인 일과고, 혼자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가격이랑 전세랑 세입자 이런 것들을 다 엑셀 시트로 쫙 정리해놓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그쪽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일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정리하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전업으로 할 거 아니면 그 정도로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수백 채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건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건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건물 하나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럼 100개가 있는 한 동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수월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특정 지역에 몰아놓는 거, 그리고 그걸 계약했던 부동산들이랑 물접하게 해서 웬만한
문제나 이런 건 나한테 연락 안 오게끔 해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오면 거기서 어느 정도 대리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임대관리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뭐 임대관리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돼야 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파트 한 동을 가질 수 있어요? 2동 갖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럼 그분은 처음에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걸까요? 아 맞아, 처음부터 했겠지.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뭐 80세대 살고 뭐 60세대 살고 있다. 근데 55개 갖고 있다. 그럼 한 동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 정도는 뭐 이해할 만 하잖아. 아니 50채만 있어도 100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95채 있는데 뭐 100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정도면 뭐 요새는 웬만하면 다 인정하는 수준 아니겠어? 선생님 항상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니까. 난 딱 떨어지지. 난 95면 95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이제 요새 워낙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도만 돼도 정확한 수준이지, 일반적으로는. 트렌드 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지만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 보편적으로는 그게 맞지, 사실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로,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살기 쉽지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쓸 거 쓰고 외식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허한 상황.